엑셀로 간단한 이력서 파일 하나를 만들어 보도록 하죠. 지금 화면에서 보고 계시는 이 결과물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계산식이나 함수식을 쓰는 것은 아니고요. 단지 적절하게 열 너비를 조정해서 보기 좋은 표를 구성하는 부분, 그리고 입력한 내용의 맞춤 상태를 적절하게 지정해 주는 정도, 이 정도 수준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은 표가 되겠죠? 단지 주의할 것은 왼쪽 위쪽을 보시면 사진을 부착하는 부분이 있죠. 이력서에는 보통 반명암판 정도의 크기, 가로 세로 3×4cm 정도의 사진을 부착하는데요. 지금 작성하는 이력서는 최종 목적이 A4 용지에 출력할 것입니다. A4 용지에 인쇄할 것인데, 그 인쇄 결과물에서 사진을 부착할 란의 크기가 적절한 크기의 사진, 즉 3×4cm의 사진을 부착할 수 있도록, 그 정도 크기의 내용이 인쇄가 될 수 있도록 엑셀에서 적절하게 조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 부분만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빈 엑셀 파일로 옮겨가서 내용을 처음부터 입력해 보도록 하죠. 엑셀의 빈 통합 문서 상태로 왔습니다. 먼저 열 너비를 일괄적으로 조정해 주도록 하죠. 왼쪽 모드 선택 버튼 클릭하신 다음에 열 머리글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열 너비를 현재 8.38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1.5 정도로 좀 더 미세하게 이렇게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행 높이는 기본적인 상태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죠. 자, 표를 작성하는데요. 앞서 살펴봤던 대로 맨 왼쪽 위에 있는 사진을 부착하는 란이 이렇게 있었죠. 이 정도를 선택하면 될 것 같은데요. 문제는 이곳에다가 사진을 부착하도록 표를 작성했을 때 사진을 부착하기에 적당한 크기로 출력이 되느냐, 이 부분이 문제가 되겠죠. 확인하려면 리본 메뉴의 보기 탭에서 페이지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명령이 있습니다. 클릭해 보십시오. 위쪽과 왼쪽에 눈금자가 나타나죠. 그래서 센티미터 단위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선택한 영역의 크기를 가늠해 보시면, 먼저 높이 같은 경우에는 4cm를 좀 더 넘고 있죠. 4.5cm를 넘고 있죠. 그리고 너비 같은 경우에는 3cm가 채 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너비는 좀 더 넓혀줘야 되겠고요. 높이는 조금 더 줄여줘야 되겠죠. 현재 선택되어 있는 영역은 F열에서부터 행 높이는 8행까지입니다. 그래서 선택 영역을 G열까지 넓혀주고요. 8행까지를 그대로 선택하되 첫 번째 행 높이를 좀 더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확인을 해보니까 선택 구간의 너비는 3cm를 조금 넘는 수준, 높이 같은 경우 역시 마찬가지로 4cm를 조금 넘는 수준, 그래서 사진을 부착하기가 적당한 정도의 크기로 바뀌었죠. 자, 이 정도로 사진 부착란을 작업해 주시면 되겠고요. 왼쪽 기본 보기 명령을 클릭해 주시면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옵니다. 사진 부착란을 적절하게 선택을 했다면 홈 탭으로 가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셀들이 병합이 되면서 사진을 부착할 크기가 마련됩니다. 앞에서 보기 탭에서 페이지 레이아웃 버튼을 클릭함으로써 생긴 변화가 하나 있죠. 오른쪽을 보시면 경계선이 하나 세로 방향으로 생겼습니다. 그리고 좀 더 아래로 내려가 보면 아래쪽에도 이렇게 점선으로 경계선이 생겼죠. 이것은 A4 용지에다가 출력할 때 바로 이 영역 안에 한 페이지가 인쇄가 된다는 말입니다. 페이지 레이아웃을 들어가 보시면 용지의 크기가 현재 A4 용지로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현재 이 점선 안쪽으로만 내용을 입력해 줘야만 A4 용지 한 장을 넘기지 않고 그 한 장 안에다가 꽉 채워서 작성할 수 있다는 말이 되겠죠. 자, 맨 윗줄에는 이력서라고 하는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성명과 생년월일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죠. 맨 아래쪽 두 칸을 생년월일 입력하는 란으로 지정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그 바로 위칸 성명을 입력하도록 지정하도록 하죠. 그리고 그 위쪽에는 모두 다 이력서라고 하는 제목이 입력되도록 하죠. 오른쪽 점선 경계선 부분까지 선택한 다음에 홈 탭에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눌러주십니다. 그러면 이곳에다가 이제 이력서라고 하는 제목을 입력할 것입니다. 그 아래 두 줄은 성명을 입력하기로 했죠. 성명을 입력할 부분, 성명이라고 하는 제목을 입력할 부분 5열 정도 선택해서 미리 지정해 주시고요.
키보드 컨트롤 키를 눌러서 그 오른쪽 영역도 지정합니다. 적당하게 실제 성명을 입력할 란을 구역을 정해 주시고요. 그 오른쪽에는 주민등록번호가 있죠. 주민등록번호는 위아래 두 행으로 입력하도록 되어 있죠. 키보드 컨트롤 키 눌러서 먼저 첫 번째 행 선택해 주시고요. 키보드 떼신 다음에 다시 키보드 컨트롤 키를 한 번 더 눌러서 그 아랫줄까지 이렇게 순차적으로 지정을 해주십니다. 이 상태에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버튼 눌러주시면 자, 한 번에 보기 좋게 셀이 병합되죠. 아랫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생년월일이라고 하는 제목을 입력하도록 할 것이고요. 그 오른쪽에는 자, 서기, 년, 월, 일생 자, 이런 문자들을 입력하도록 하는데요. 한 번에 병합을 해서 만들어 주셔도 되겠습니다만 이 이력서 파일을 A4 용지에다가 먼저 출력한 다음에 수기로 내용을 작성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직접 엑셀 파일에서 타이핑을 해서 입력한 다음에 최종 완성본을 출력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엑셀에서 직접 입력하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입력칸들을 적절하게 배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한 칸은 그냥 띄워주시고요. 오른쪽 두 칸은 서기라고 하는 문자를 입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칸 띄운 다음에 그 오른쪽 두 칸에는 년이라고 하는 문자를 입력하고요. 역시 세 칸 띄운 다음에 그 오른쪽에는 월이라고 하는 문자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다시 세 칸 떨어진 다음에 그 뒤에는 일생이라고 하는 문자를 입력하고요. 그 뒤에는 괄호 열고 만이라고 하는 문자가 들어가고요. 세 칸 띄운 다음에 맨 오른쪽 두 곳에는 세 그리고 괄호를 닫는 문자까지 입력할 것입니다. 각각 키보드 컨트롤 키를 활용해서 이렇게 지정을 해주신 다음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눌러주시면 되겠죠. 내용 한번 입력해 볼까요? 서기라고 하는 문자 입력됐고요. 그리고 년, 그 오른쪽에는 월입니다. 그리고 일생, 그리고 그 오른쪽 칸에는 괄호 열고 만, 맨 오른쪽 끝에는 세라고 하는 문자와 괄호를 닫는 부분까지 이렇게 작성하고요. 이제 숫자를 직접 입력할 부분들 모두 키보드 컨트롤 키로 한 번에 선택을 한 다음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춰 한 번에 눌러주십니다. 적절하게 조정이 됐죠? 중간중간에 있는 이런 눈금선들은 인쇄 옵션을 지정할 때 눈금선이 인쇄되지 않도록 지정을 해주시면 인쇄 파일에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정도 상태로 그대로 놔두시기만 하셔도 됩니다. 아래쪽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두 칸에는 주소라고 하는 제목을 입력하도록 하고요. 그 오른쪽에는 키보드 컨트롤 키로 눌러서 적당한 영역까지 선택해서 직접 주소를 입력할 부분 마련해 주시고요. 그 오른쪽에는 계속해서 전화라고 하는 문자를 입력하도록 할 것이며 맨 오른쪽에는 실제 전화번호를 입력하도록 하는 란이 있죠. 이 상태에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자, 이메일을 입력할 부분도 역시 있었고요. 키보드 컨트롤 키 계속 눌러서 이메일 직접 입력할 부분, 그리고 핸드폰 입력 부분, 마지막으로 핸드폰 번호를 직접 기입하는 부분까지 작성합니다. 맨 밑줄이 남아있죠. 년월일이라고 하는 문자를 입력할 부분이고요. 그 오른쪽에는 학력 및 경력사항이라고 하는 내용을 입력할 부분, 끝으로 발령청이라고 하는 문자가 들어가는 부분까지 적절하게 너비를 조정해서 맞춰주었습니다. 자, 맨 아래쪽에 있는 이 병합된 칸들은 계속해서 아래쪽에 반복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 복사한 다음에 좀 더 아래쪽으로 내용을 계속 드래그해서 A4 용지의 맨 끝 하단 경계선 부분까지, 점선 있는 부분까지 한 A4 용지 한 페이지를 담당하는 부분까지 이렇게 선택을 해주십니다. 그런 다음에 키보드 컨트롤 V키 눌러서 붙여주시면 일괄적으로 아래쪽은 붙여넣기 작업이 마무리되죠. 적절하게 보기 좋은 표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내용을 입력해 주도록 하죠. 맨 왼쪽에는 사진이라고 하는 문자를 입력했고요. 그리고 이력서라고 하는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성명, 그리고 생년 월일, 성명 부분에는 인이라고 하는 문자가 있었고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 버튼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자동으로 가운데 맞춤 형태로 문자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맞춤 상태는 추후에
일괄적으로 조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 번호가 있었고요. 그 아래에는 하이픈 문자가 있네요. 자, 그리고 주소라고 하는 문자, 이메일, 영문, 그리고 년, 월, 일, 학력 및 경력 사항 있죠. 그리고 전화, 핸드폰 번호를 입력하는 부분, 마지막으로 발령청이라고 하는 문자가 있습니다. 내용 기입까지 끝났습니다. 이제 맞춤 상태를 조정하도록 할까요? 이력서의 글자는 굵게 해서 24포인트 정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6포인트 지정하도록 하죠. 그리고 중간중간에는 한 칸씩 띄워서 2칸 정도 띄워서 보기 좋게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생명과 생년월일 이 부분이 양쪽 균등 맞춤이 맞춰져 있지 않죠. 두고 단번에 선택한 다음에 셀 서식 단축키, 키보드 컨트롤 1번 키 불러주십니다. 맞춤에서 가운데 맞춤 상태를 균등 분할 들여쓰기로 하신 다음에 들여쓰기를 1포인트 정도로 지정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왼쪽에 1포인트 정도로 들여쓰기가 지정이 되어 있고요. 양쪽 끝으로 이렇게 균등 분할 상태로 양쪽 끝 너비가 맞춰져 있죠. 생년월일에서 일자 부분이 아래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오른쪽으로 좀 더 확장해서 일자가 위로 올라오도록 해주시고요. 대신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현재 점선 경계선을 이렇게 표가 넘어서 버리고 있죠.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서기 앞쪽에 있는 부분을 좀 더 열을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년과 월에 해당하는 부분도 좀 더 줄여줘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했더니 경계선과 표 끝 경계선이 적절하게 맞아떨어지고 있죠. 계속 진행하죠. 주민등록번호 역시 셀 서식에서 균등 분할 하는데요. 여기에는 들여쓰기를 3포인트 정도 주겠습니다. 1포인트보다 좀 더 넓게 균등 분할 들여쓰기가 되어 있죠. 자, 인이라고 하는 부분은 오른쪽으로 맞춰야 되겠죠. 오른쪽으로 맞추는 대신에 들여쓰기 포인트를 1포인트 줍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살짝 띄워진 상태로 이렇게 보이도록 하고요. 주소와 이메일, 년, 월, 일이라고 입력이 되어 있는 부분 역시 마찬가지로 균등 분할 들여쓰기를 지정해 주시고요. 이메일 같은 경우에는 영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균등 분할 들여쓰기가 되지 않습니다. 자, 중간에 이렇게 띄어쓰기를 넣어 주시면 단어 형태로 구분이 되면서 이제는 균등 분할 작업이 되는데, 이렇게 하면 보기 좋지 않죠? 그냥 원래 상태 그대로 돌려서 놔두도록 하죠. 전화하고 핸드폰이라고 입력이 되어 있는 부분 역시 들여쓰기 균등 분할 하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형태로 들여쓰기를 1포인트만 주도록 하죠. 그 아래 학력 및 경력 사항 같은 경우에는 들여쓰기를 7포인트 정도 주도록 넓게 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발령청이라고 하는 부분 남아있죠. 똑같이 균등 분할 들여쓰기를 하는데요. 1포인트만 줍니다. 좀 더 주는 게 좋겠네요. 2포인트로 하죠. 네, 됐습니다. 어느 정도 표의 윤곽이 완성이 되어 있죠. 이제 이 상태에서 표의 테두리를 지정해 주시면 마무리가 되는데요. 표 전체 부분 선택하십니다. 자, 그런 다음에 모든 테두리 선택해 주시면 되죠. 생년월일을 직접 입력하는 이 부분에서는 이렇게 테두리가 나타나면 안 되겠죠. 이 부분 전체 선택하신 다음에 테두리 없음을 선택하십니다. 그러면 테두리가 사라지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양 끝 부분에서도 테두리가 사라져 버리겠죠.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한 번 더 바깥쪽 테두리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됐습니다. 이력서 파일이 대충 완성이 되어 있고요. 어떻게 인쇄되는지를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파일 탭에서 인쇄 클릭해 보시면, 자, 지금까지 작업한 이력서 파일 내용을 이렇게 인쇄 미리 보기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왼쪽과 오른쪽의 너비가 적절한지, 그리고 위아래 너비 역시 적절한지, 그리고 표의 전체적인 구성에서는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해주시고요. 이 문자들의 맞춤 상태 역시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적절하게 변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인쇄 미리 보기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신 다음에 변경을 적용해야 될 부분 다시 원래 파일로 돌아가서 수정해 주시면 최종 마무리가 되겠죠.